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심화 C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조규철입니다. 오늘은 13장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는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를 살펴볼까요? 오늘 주제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인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구조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인트, 플로트와 같은 지정 모양이 정해진 자료형도 있지만 어떤 게 있습니까? 이런 모양이 정해지지 않은 자료형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부르며 이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게 구조체입니다. 그리고 구조체는 배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열은 뭐였습니까? 동일한 자료형. 이 배열입니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자료형, 이거는 구조체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구조체 안에 구조체가 있는 이중구조체, 그리고 구조체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자료형이 나기 때문에 배열이 가능하고 포인터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실습을 해봄으로써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다양하게 연습해 볼 겁니다. 연습하면 뭐 될까요? 실력이 늘겠죠.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상 배운 거는 실습을 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다수의 변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사용하였습니다.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른 자료형으로 이루어진 배열 같은 게 존재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배열을 쓰지 않고 구조체라는 걸 사용합니다. 구조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럼 구조체는 어떨까요? 여러 변수를 저장합니다. 배열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동일한 자료형일 수도 있고 다른 자료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라는 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며 많은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체는 여러 변수, 동일한 자료형, 다른 자료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학생 명부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학생 명부에는 이름, 그럼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학번, 그 다음에 성적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성적은 A부터 F까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첫 번째, 성적 학생이 50명이라면 어떤 촬영을 만들면 될까요? 제일 처음에 이름이니까 캐릭터, 맞죠? 문자열이 50개 있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네임 어떻게 할까요? 이름은 30자 미만이 될 거고 학생은 50명이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학생을 50명의 데이터를 똑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번을 만들어 볼게요. 학번은 인트로 만들면 되겠죠. 인트 학번 넘버 50 이라고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적을 만들어 볼게요. 성적은 어떻게 하면 돼요? 캐릭터
그레이드 50명이라고 만들면 되겠죠. 이거 세 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또 중요한 것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연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냐? 이거 학생이 보십시다. 1번 학생 인트 넘버 첫 번째 학번 그리고 첫 번째 성적 이렇게 봅시다. 학생이 이름이 글자가 30개 그 다음에 넘버 그레이드 요런 덩어리가 몇 개는 50개 따로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학번처럼 즉 위에 나온 학번의 배열처럼 동일한 자료형을 쭉 따로따로 배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캐릭터 배열, 두 번째 자료형은 int, 세 번째 자료형은 뭡니까? 그냥 캐릭터.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상에 보면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우선 이런 자료형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즉 미리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생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체가 뭐 어떤 형태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시언어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그 배경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걸로 보면 우리가 새롭게 만든 형태 아까 캐릭터 배열 int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형태는 미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사용자가 직접 뭐 해야 됩니까? 정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일단 비교적으로 int 같은 경우는 미리 존재합니까? 미리 존재합니다. 그럼 사용자가 따로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덩어리에 항상 새로운 덩어리 이름이 필요합니다. 맞죠?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형태를 존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보면 첫 번째 이름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름을 학생이니까 스튜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프가 아니라 그냥 스튜가 아니라 스튜던트 줄여서 스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튜드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무엇이 들어가요?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캐릭터 배열 두 번째 뭐가 들어갑니까? int형 넘버 그 다음에 캐릭터형 grade 요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요한 게 이것들을 우리가
스트럭처를 불러서 스트럭처를 앞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뭐가 됩니까? 미리 존재하지 않는 사역자가 직접 정의한 새로운 자료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int하고 비교하면 int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배열 같은 경우 동일한 자료형이기 때문에 자료형을 한 번만 말해주면 되죠. 하지만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각 요소마다 자료형이 다릅니다. 즉 요소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int의 경우, 스트럭처의 경우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스트럭처 1번 위에 같은 사용자 정의 자료형의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틀 생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번 int는 틀 생성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선언이 필요하죠. 그래서 int x라고 사용합니다. 스트럭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전체가 하나의 자료형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스트럭처 stud라고 만듭니다. 자, 그러면 int의 의미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구조체도 구조체 변수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stu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int의 경우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기화는 값을 5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 구조체의 경우 어떻게 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문자열 한번 넣어볼게요. 문자열 뭐라 주겠습니까? 스티브라고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인투죠. 학번은 1번. 그 다음에 성적은 그레이드 A라고 만들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심표로만 구분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중괄호를 표시해줘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실사용으로 볼게요. 실사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는 x 더하기 1 그냥 쓰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구조체 변수인 경우입니다. 구조체 변수 stu1은 어떻습니까? 안에 세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야겠죠. 배열처럼 똑같은 크기의 나일이라면 쪽수를 쓰면 됩니다. 교재를 생각하듯이. 하지만 구조체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자료형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배열처럼 다음이라는 요소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하부적인 엘리먼트 요소를 이름을 따로 정해줬죠. 이름을 보시면 name, number, grad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name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stu1. name을 쓰시면 돼요. name 이거는 주소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stu1. number 그 다음에 stu1. grade라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조체도 만들어 의미도 파악해 봤고 만들어도 봤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이제 한번 해보면서 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자, 임의로 한번 구조체를 한번 더 만들어 봅시다. 스트럭처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안에는 int x 캐릭터 y 더블 t 라고 3개의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일명 툴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툴을 만들어 줬고,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스트럭처 테스트 t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뭘 집어넣을까요? o a 그 다음에 5.6을 집어넣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선언과 초기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메모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메모리는 위에 거에 두 장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름은 T1이 되고, 이 안에는 O, A, 5.6이 저장이 되는 구조가 하나 생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실사용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T1의 값을 출력을 해봅시다. print f %t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lf가 되겠죠. 쓰시면 됩니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b1. 뭐가 돼요? x t1.y b1.d를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실사용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구조체 변수를 이용해서 뭘 할까요? 배열도 만들고 포인터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확장을 해서 구조체 안에 구조체에 있는 경우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에 이것도 살펴보고 다음에는 배열 포인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int i 하나 더블 d 하나, 그리고 이 안에 서브로 다시 int si 서브라 해서 그랬습니다. 더블 서브 d 라고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고민을 해봅시다. 이거 전체는 1번 덩어리, 요거 두 개는 2번째 덩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스트럭처 서브 s라고 하면 안 될게요. 서브 s는 2번을 정의할 겁니다. 2번을 정의할 거기 때문에 int si 더블 sd 고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존재했죠. 2번을 하나 만들어 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1번을 만들어 내면 되겠죠. 스트럭처 뭐라 하면 돼요? s라고 만들겠습니다. 서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int i 더블 d 그 다음에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또 안에 구조체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럭처 뭡니까? 서브 S의 뭐 하면 될게요? S라고 만들게요. 이름 똑같은 거 안 되네요. S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닫고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봅시다 into I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WD 만들었습니다. 이거 전체 이름을 SS라고 정했네요. 그래, SS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구조체 틀 안에 구조체 틀을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스트럭처 위에 그 이름 똑같이 만들게요. int I D 그 다음에 구조체 안에 구조체를 만들게 스트럭처 이름 뭡니까? 이름 뭡니까? 서브 S라고 만들고,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서브 S라고 만들고, 이 안에 int si 더블 sd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뚜껑이 닫힘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에 까고 아래 까고 실제 사용을 해볼게요. 어떤 문제가 되는지. 먼저 이 i를 써봅시다. i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선언부터 해야겠죠. 선언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럭처 s에 s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1.i 해결했죠? 두 번째 s1.d 해결했죠? 그 다음에 위에 걸로 보면 s1. 통안의 통의 이름은 SS였습니다. 이 SS 안에 뭡니까? SI 그리고 S1.SS의 S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똑같이 스트럭처 S라고 만들고 S2의 이름으로 만들게요. S2의 I, S2의 D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구조체 안에 구조체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이랬을 거죠? 이 녀석 이름이 아니냐? 이건 구조체 틀의 이름이지 구조체 변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이름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요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SS를 적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위의 구조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SS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S2.ss.si S2.ss.sd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브 구조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조체 안에 구조체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따로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하나처럼 만드는 방법. 하나처럼 만들 때는 정말 중요한 게 서브 구조체의 경우 반드시 그 구조체 변수 이름을 구조체 틀 마지막에 적어 주셔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방법에서 똑같이 쓸 수 있는데 구조체 뒤에 여기서 만약에 아까 그걸 활용합시다. S1이라고 적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동으로 이걸 선언한 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구조체 틀 뒤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구조체 변수를 하나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때 세미콜론으로 기간을 둡니다. 다수계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S1 쉼표, S2, S3 쉼표 뭐 이렇게 쭉 몇 개를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구조체의 배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체 변수의 배열, 구조체, 즉 구조체 배열을 의미합니다. 배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동일한 자료의 나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 테스트라는 게 있고 T1, T2, T100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100개를 다 못 적습니다. 하나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배열입니다. 바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스트럭처 테스트 TT라고 만들게요. 이름은 뭐 TT라고 정해있고 원소의 개수는 100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개의 원소를 다 초기화하시면 되겠죠. 초기화하는 방법은 뭐 포문으로 쓰건 직접 하시건 그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화를 했다고 가정하고 실상을 해봅시다. 그럼 메모리 구조는 어떻게 돼요? 0번부터 99까지 가고 100개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는 구조체 변수 하나가 들어가 있겠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값에 만약에 구조체의 모양에 i라는 놈이 들어가 있다. 즉 i라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tt의 첫 번째 원소에 i, 만약에 d가 있다면 첫 번째 원소에 d.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원소 tt의 4에 i, tt의 4에 d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인덱스 방식과 똑같습니다. 이 원소 안에는 그러니까 닷을 쓰고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기본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구조체 배열이 되더라도 새롭게 배우거나 어려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구조체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int x는 5, 그 다음에 또 뭐 씁니까? int 포인터 p는 ampersand x, 맞죠? x가 되고 p 값은 주소값, 포인트 p는 5, 즉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x다, 5가 저장하고 있다, 나는 포인트 p다, 가르치겠다, 이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럼 구조체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새로운 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스트럭처 테스트 T1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반드시 중요한 게 가리키는 놈의 크기를 명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처 테스트 포인터 P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뭘 줘야 됩니까? T1의 시작 주소를 주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값을 활용해 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나는 구조체다, i가 들어가 있다, 여기 생략을 했지만 요 안에 값을 5를 줬다고 치고 d는 7.6을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인터 p1이다, 이 녀석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활용해 보면 p1의 포인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포인터 안에 뭐가 있어요? i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죠? 근데 포인트 연산보다 단 연산자가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러면 야부터 해주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연산자 우선순위가 이 녀석이 먼저 높기 때문에 먼저 해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한 거와 다릅니다. p1.i는 이 안에 i가 있던 경우입니다. 달라져요.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표시할 때도
P1.i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갈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화살표를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써볼게요. P1의 화살표에 가르치는 놈에 뭐라 할 겁니까? I. 바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P1에 P1 가르치는 놈에 D.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쓰겠습니다. P1에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에 D라고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이제는 화살표를 써서 표현을 할 겁니다. 실습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조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 배열로드가 있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구조체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구조체 만드는 한 번 더 볼까요? 스트럭처, 스테테로는 스트럭처라고 알려주고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타입 디피니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형태는 타입 디피니션 unsigned int를 UI라고 바꿀게요. 즉 어떤 뜻이냐? 타입 디피니션, 타입을 디피니션 하겠다. 이러한 형태의 이름을 이걸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것도 이제 살펴볼까요? 타입 디피니션이 1, 2번 기존 형태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2번, 3번이 새로운 이름, 3번이 새로운 이름입니다. 즉 어떤 뜻이냐? 여기서 보시면 2번의 긴 글을 쓰기 힘드니까 3번 이름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트럭처라고 하시고 어떻게 돼요? X라고 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스트럭처 2 X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타입을 디피니션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라기보다는 이름을 바꾼다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시면 자, std1이라는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고 값을 11 스트럭처 1이라고 넣었습니다. std2는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타입 바꿨으니까 요것만 적어주시면 되죠. 22 스트럭처 2라고 적었습니다. 출력을 하면 11 스트럭처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 스트럭처 2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1의 i 값을 77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럭처 1, 스트럭처 2 이거는 77이 되고 스트럭처 2로 또 99로 바꿨습니다. 99로 되고 스트럭처 1의 str1을 헬로로 바꿨습니다. 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이로 바꿨습니다. 하이로 바꿔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 보시면 야는 배열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썼습니까? 스트링 카피 방식을 썼습니다. 야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썼습니까? 새롭게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값이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77 헬로, 그 다음에 99 하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스는 이제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스로 이제 볼까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번 시간에는 구조체 변수의 배열입니다. 자, 구조체 변수는 왜 배열이 될까요? 구조체 변수, 즉 변수가 std1, std2, std3, stdc까지 간다면 이것들의 형태는 모두 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 자료형의 나열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동일 자료형의 나열은 배열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std, std 10개 했습니다. 즉
원소가 0부터 9까지 있으며 이 안의 크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얘는 스트럭처의 크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의 공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K라는 변수와 name이라는 배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0부터 시작해서 1씩 줬으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줍니까? hello라는 문자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배열이기 때문에 스트링 카피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 보시고 출력을 한번 드릴까요? 여기 반복을 쭉 돌아가서 0부터 9까지 돌아가니까 값이 1부터 10까지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hello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체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구조체 배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점에 여기 좀 가려서 안 보니까 이걸 다시 볼게요. stdi가 어딥니까? 원소가 있다면 stdi는 i가 0이라면 첫 번째 원소가 되겠죠. 첫 번째 원소 안에 뭐가 돼요? k. 자, 첫 번째는 k입니다. 그럼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1장 1절이라고 하면 1절은 1장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장 1절이라고 보셔야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원소 뭡니까? std1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값 요겁니다. 요거 안에 k 그리고 std1 0 안에 있는 name으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복잡한 건 없습니다. 배열 상식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스는 내용이 상당히 좀 깁니다. 자, 포인터를 활용하여 하는 소스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소스는 뭐냐 하면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입니다.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니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 만들었고 여기서 보면 다른 게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옵니까? 첫 번째 std1은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hello가 들어가 있는 구조체 변수 하나입니다. 그리고 std2는 뭡니까? 배열입니다. 원소 값이 0부터 19까지 20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p1은 원소 값 하나 가리키고 포인터 p2는 뭐라고 합니까? 배열을 가리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구조체 변수 앞에는 앰퍼샌드를 붙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배열 이름은 자체가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아무런 거나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쓰시는 이 방식을 즉 이 방식과 이 방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P1 예제는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를 쓰시면 포인터 P1 내용 안에 뭡니까? I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방식도 많이 쓰지만 이제는 이 방식으로 많이 듣습니다. 원래 이 방식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 그대로 그려볼까요? 나 P1이다. 화살표 따라가겠다. 여기서 I를 보겠다. 그래서 나 P1이다. 따라가서 I를 보겠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스트링도 볼까요? 나 P1이다. 따라가겠다. 스트링 1을 보겠다. 그러나 뭡니까? 나 P1이다. 따라가겠다. 스트링 1을 보겠다.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원래 오리지널 표현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배운 건 왜 화살표 쓸 수 없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int x는 10 int 포인터 p x는 앰퍼샌드 x라고 치면 나 x다 10이다 나는 px다 가리키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 px입니다. px다 나 따라가겠다. 여기에 적을 말이 없습니다. 뭡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10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을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씁니까? 포인터 px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가리키는 게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화살표에서 가리키는 걸 기술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배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배열도 똑같습니다. p2
나 P2입니다. 따라가겠다. 따라가서 뭐가 됩니까? 야가 됩니다. 따라갔으니까 그래서 I 값 P2 I 하면 됩니다. 똑같이 P2 더하기 STR1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거 가르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봅시다. 내가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프는 뭡니까? P2 더하기 1을 하면 돼요. 즉 포인트는 뭐만큼 점핑합니까? 가르치는 단위만큼 점핑해서 요만큼 점핑할 수 있습니다. 즉 포인트 P2가 이렇게 계산 확실하게 포인트 P2에 I 하시면 되죠. 자, 화살표 I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나 포인트 P2다. 더하기 한 칸 가겠다. 그래서 따라가서 I 값을 보겠다. 따라가서 I 값을 보겠다. 그 다음에 포인트 P2 더하기 1에 어디요? P2는 여기니까 더하기 1이니까 여기 되겠죠. 포인트 P2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뭡니까? STR1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표현법을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